보석 가게를 찾은 두 남녀. 어때요? 어울려요? 이쁘다. 이뻐.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부러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초로의 남자에게서 목걸이를 선물 받은 듯한 젊은 여성.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 듯한데 며칠 후 그거 예쁜데? 그래요? 이번엔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입니다. 이건 어때요? 그것도 어울리고. 두 분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마음에 들면 둘 다 사. 정말요? 그럼. 와, 감사합니다. 남자는 젊은 두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인 걸까요?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남자가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 상대가 또 다른 여자입니다. 고마워요. 나 당신밖에 없어. 청혼을 받은 여자. 어쩐지 낯이 익은데요. 바로 보석상의 주인이었던 여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달콤한 시간도 잠시 막무가내로 여자를 끌어낸 사람은 남자의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꼬실 남자가 있어서. 놓고 얘기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한자리에 모인 세 여자. 남자의 바람이 들통난 걸까요? 젊은 여자들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던 남자. 복잡하게 얽힌 치정관계처럼 보이는데요. 어머님,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아니, 너까지 1억이냐? 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연애나 하지 무슨 결혼은 한다고 해서 진짜. 알고 보니 한 여자는 남자의 며느리, 또 한 명은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는 듯한데요.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필수 씨랑 나 우리 정말 사랑해. 너 친구끼리 꼭 이렇게 족보 복잡하게 만들어야겠어? 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대학 동창이, 그것도 완전 절친이. 갑자기 시어머니 노릇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딨냐? 남자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놀랍게도 딸과 며느리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그만해. 어머님, 더 얘기할 거 없어. 가자. 차라리 저 이혼시켜주세요. 뭐? 친구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느니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달갑지 않아. 자신의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시아버지를 막기 위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며느리. 과연 이들의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 년 후 재판정에서 마주한 세 사람은 며느리 연희 씨와 시부모. 연희 씨가 시부모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원고 박연희 씨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피고 이필수 씨는 원고의 대학 동창인 김다정 씨와 재혼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과 지나친 간섭으로 원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박연희 씨는 시아버지 이필수 씨와 시어머니 김다정 씨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2억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시집살이로 고통받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범주의 시집살이였을 뿐입니다. 친구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요? 그거 정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연희 씨. 아버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다. 넌 이제 그만 들어가 자거라. 난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이나 더 볼란다. 시아버지는 걸핏하면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질 않나. 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며느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 마 진짜. 왜? 밖에 아버님 계시잖아. 우리 주말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지방 발령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나라고 자기도 없는 집에 아버님이랑 둘이 사는 거 어디 맘 편한 줄 알아. 밤이면 꼭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신 시아버지 때문에 저 신혼 때도 애정 표현 한 번 맘 편하게 못했어요. 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본 사람 정말 모릅니다. 아기 모유 수유하는 동안은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왜요, 아버님? 그 점심에 수제비 좀 해먹자. 더운데 수제비 드시게요? 왜? 귀찮냐? 아니요. 수유하고 금방 해드릴게요. 홀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남학신을 신고 절벽을 오르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홀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어려워 꾀를 낸 것이 도리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과연 연희 씨는 어떤 꾀를 냈다가 발등을 찍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혼은 남편은 지방 발령 받아서 내려갔고 너는 시아버지랑 한 집에 살기가 불편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 살리는 셈 치고 부탁 한번 들어주라. 지금 어디로 옮길까요? 네, 저 안쪽으로 옮겨주세요. 시아버지와 둘만 있는 것이 불편했던 며느리 연희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대학 동창 다정 씨를 자신의 집에 이사 오도록 했던 것인데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아버지, 저 아버지 재혼 반대 안 해요. 근데 며느리 친구하고 재혼을 하다니요. 같이 산 지 몇 달 안 돼 시아버지와 친구가 재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연희 씨로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던 거죠.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정이 너. 우리 아버지가 하자고 해도 못한다고 했어야지. 어허, 어디서 반말이야? 아버님, 친구를 시어머니로 모시라뇨. 니들도 다들 짝찾아 잘 살고 있고 뭐 피차 상관 않고 살면 되겠구나. 응? 차라리 우리한테 인연을 끊자 그러세요. 20살 넘게 차이 나는 며느리 친구와의 재혼. 아들의 심한 반대에도 시아버지 필수신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뛰어온 정혜 씨.
뒤이어 가족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경과는 의식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던 아들 재식 씨가 집에 올라오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제시가! 일어나봐. 여보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들의 사고로 시아버지의 재혼 얘기도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결혼한다더라? 어? 말도 안 돼. 너 지금 그게 괜찮다는 거야? 반대하던 아들이 의식이 없는 사이 재혼을 강행한 시아버지와 친구 다정 씨. 결국 며느리 연희 씨는 친구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야 시원해? 그래 시원해. 하고를 많이 걸었거든. 며느님, 며느님. 예 애미야. 왜요 아버님? 어른이 불렀으면 얼굴을 보여야지.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해?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저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직접 떠다 드실 수 있잖아요.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만할 동안이면 물 벌써 갖다 놨겠다. 결국 전 아픈 남편을 보살피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된 친구까지 모시고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우 좋네. 아우 좋다. 뭐 하는 거야? 뭐가? 요? 어머님이라 말은 죽어도 안 해? 내가 뭐만 부탁하면 틱틱거리고. 내가 이 집에서 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 야, 너 꼭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겠냐? 어? 뭐? 너? 나도 너 대접해주고 싶어. 근데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나 같으면 아버님. 버르장머리 없이 예전엔 네 친구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머니 네 시어머니야. 너라니? 어? 너라니? 홀 시아버지 모시기가 힘들어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였다가 그 친구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며느리 연희 씨는 시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니, 재혼까진 좋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쳐요. 그치만 아픈 아들 돌보고 있는 며느리를 왜 꼭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냐고요. 판사님, 전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며느리한테만 맡겨놓고 저만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까? 판사님, 세상에 저 같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저 이 정도면 위자료 받을 만한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부모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원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혼의 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주장인데요. 2달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건 원고는 남편의 혼수 상태가 계속되자 그동안 시부모님의 눈을 속여가며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요. 증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어? 원고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처음엔 혹시나 했었죠. 그러나 역시 바람이구나 하고 확신한 계기가 있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며느리 연희 씨가 점점 변해갔다고 합니다. 이 집안 꼴좀 봐 진짜. 어디든 다녀오세요. 아, 뭐 이렇게 힘든 건 알겠는데 집이 이게 뭐니? 좀 도와주지 그랬어요. 아휴, 진짜. 그러니까 간병인이라도 두라니까. 시끄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한 돈을 왜 써? 아버님,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정말. 얘 너무한 건 너지.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꺼낸 걸까요? 시부모는 반대부터 하고 나섰는데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직장 다니면 간병인에 가사 도우미까지 다 써야 되는데 네 월급으로는 그것도 못 내겠다.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서 언제 깰지도 모르는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고 앉았고 한야처럼 일만 하고 제 심정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돼. 자고로 옛말에 여자하고 접시는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 그랬어. 그럼 저 이혼시켜주세요. 연희야 진정하고. 나? 간병에 지쳤다며 갑자기 취직을 하겠다고 나선 며느리. 시부모가 반대하자 며느리 연희 씨는 거세게 반항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취직을 한 연희 씨. 연희 씨의 행동이 수상해진 것은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대학 동창이자 시어머니인 다정 씨. 우연한 기회에 며느리 연희 씨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희와 제 관계가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는 게 좀 그래서 따로 불러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주차장에 나타난 연희 씨. 그녀는 남자 동창생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도 괜찮겠어? 나 오늘 친정 언니네 가서 잔다 그랬어. 넌 와이프 괜찮아? 와이프 출장 갔어. 나도 프리야 오늘. 심상치 않은 대화네요. 다정 씨는 그동안 수상했던 며느리 연희 씨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툭하면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전화통화에 매달려 있던 연희 씨. 너무 신기하다. 나 정말 몰랐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늦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다정인 안 오나? 오겠냐? 지가 아무리 뻔뻔해도 여기까지 와서 내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여간 니들 되게 웃겨. 웃기지? 난 그 집에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야. 근데 너는 이혼 안 해? 미쳤어? 내가 친구한테 어머님 하면서 그동안 개고생한 게 얼만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냐? 우리 남편 얼마 못 버텨. 끝나면 유산이라도 가지고 나가야지. 왜 거짓말을 해? 이거 다 꾸미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바람 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할 빌어.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생각해 줄 테니까. 어떻게 몇 년씩 모시고 산 며느리 말은 안 믿고 몇 달 같이 산 부인 말을 더 철석같이 믿으시네요. 원고가 불륜남의 아내에게 외도를 들켜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지 않나요? 네, 참. 망신도 그런 망신은 없을 겁니다. 소송 2달 전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시아버지 필수 씨. 메시지의 내용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수 씨는 그 길로 며느리를 만나러 갔다는데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피는 너 같은 것들은 개망신을 당해야지 정신을 차려. 너 오늘 한번 당해봐. 제가 뭐 어쨌다고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어쨌다고 그래도 뭔가 오해가 있겠지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 무던히도 애썼다는 필수 씨. 하지만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괴로웠다는데요. 미안하다. 며느리는 오늘도 늦나 보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며느리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는 거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나 당신 속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잠깐의 방황이라면 눈 감아주려고 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통해 며느리가 아들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필수 씨. 필수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필수 씨. 결국 정말 억울해요, 아버님. 다정아, 저 어머니. 그러게 왜 그랬어? 형님. 난 너 같은 며느리 눈 뜨고 못 본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다들 들어가. 자, 너도 가. 필수 씨는 그렇게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냐? 어? 아버님은 지금 쟤한테 완전히 속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불륜이라는 누명을 쓴 데는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민기 씨. 거기서 봐. 시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기다리던 연희 씨. 시어머니 다정 씨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바로 다정 씨가 연희 씨의 불륜 상대라고 지목했던 대학 동창생 김민기였습니다. 여행 가방까지 챙겨든 남자, 어찌된 일일까요? 수상한 생각에 두 사람을 미행하기로 한 연희 씨.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싸운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자신의 불륜남으로 의심받았던 동창. 그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희 씨는 급하게 동창을 쫓아가 보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민기야. 그리고 그 후 동창생이 중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원고는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이 재판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증거 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진실 공방이 돼버린 재판. 그때 원고 측 변호사에게 서류 하나가 전달돼 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라도 되는 걸까요? 피고는 그날 원고와 불륜으로 의심받고 있던 김민기 씨를 만난 게 사실인가요? 네,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셨죠? 당장 만나서 이혼시키는 게 능사도 아니고 민기를 만나서 설득시키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출국한다고 공항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데려다 주는 길에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피고는 김민기 씨와 정말 단순한 대학 동창생 관계일 뿐인가요? 그럼 무슨 관계란 거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추궁을 받아야 돼요? 그 왜 남의 와이프를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야? 어? 김민기 씨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김민기 씨는 비행기 티켓을 2장을 예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장은 김민기 씨 본인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장은 바로 피고 김다정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남자 동창생은 왜 시어머니 다정 씨의 비행기 티켓을 준비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그 티켓 사본입니다. 원고 변호인에게 전달된 서류는 바로 비행기 티켓 사본이었습니다. 드러난 명백한 사실. 시어머니 다정 씨는 이 비행기 티켓에 대해 뭐라 얘기할까요? 김민기 씨는 왜 피고의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을까요? 그거야 모르죠. 걔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아, 외국에 있어서 연락하기가 힘들까요? 피고와 원고의 대학 동창생인 김민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분명 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문제의 동창생 김민기였습니다. 과연 그에게선 어떤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증인은 원고와 어떤 사이신가요? 대학 동창입니다. 지금 증인과 원고가 내연 관계라고 의심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원래 사귀던 사람은 다른 여자입니다.
그게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쪽에 앉아 있는 여자 김다정입니다. 지금 뭐 뜨라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른 대로 말 못해? 니네 둘이 짠 거예요. 나 아니라고 진짜. 비고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증인과 원고가 불륜 사이라고 왜 오해받게 된 겁니까? 제가 다정이한테 속은 겁니다. 대학 동창생 김민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이랬습니다. 너도 너다. 어쩌다고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응? 이러다 연희 그거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면 노인네 아픈 아들까지 나 혼자 다 떠맡게 생겼어. 야, 차라리 네가 먼저 이혼하면 그래도 좀. 이민 가자며. 빈손으로 갈래? 아무튼 연희 걔만 없으면 우리 크게 한몫 생겨서. 너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나만 믿어. 결국 김민기 씨는 다정 씨의 말을 믿고 며느리 연희 씨를 불륜으로 몰아넣는데 협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조작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김민기의 아내는 물론이고 연희 씨의 시아버지에게까지 알린 김다정. 두 가정을 모두 파탄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정작 같이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자는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고 혼자 이민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시끌들이 진짜. 너 어떻게 날 끌 수 있어? 너 일로 안 와! 증언으로 법정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결만을 앞둔 상황. 누명을 벗은 며느리는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받게 될까요? 재판이 속개되길 기다리는 시각, 피고 측 변호인을 찾아온 한 사람. 바로 딸 정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왜 변호사를 따로 찾아온 걸까요? 저기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얘긴가를 듣고 급히 정혜 씨를 따라 나서는 변호사인데요. 정혜 씨가 변호사를 데려간 곳은 주차장. 차 안에서 누군가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1시간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불륜의 누명을 벗은 며느리. 과연 그녀는 시아버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원고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해 누명까지 쓰고 명예까지 훼손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재판은 며느리의 승소로 다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피고가 짐작하고 있던 불륜의 상대가 김민기 씨는 아닐지 몰라도 원고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원고의 시누이인 이정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며느리의 불륜을 다시 증명하겠다고 나선 피고 측 변호인.
과연 신우이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원고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요? 예. 올케는 동생이 아픈 사이 다른 남자와 만나왔습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원고의 남편인 제 동생 이재식입니다. 1년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연희 씨의 남편.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원고의 남편은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동생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가족들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동생이 너무 불쌍했다는데요. 며느님,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예전엔 네 친구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머니 네 시어머니야. 여보, 재식아, 미안해. 누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식 씨는 이미 의식이 돌아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는 정희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재식아, 자신의 의식이 돌아온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의식은 돌아왔다고 해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재판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란 걸까요? 놀랍게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연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가족들에게조차 비밀에 붙여왔던 걸까요? 휴정 시간, 누나 정희 씨의 안내로 피고 측 변호인이 만난 사람은 바로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들인 이재식 씨였던 겁니다. 이재식 씨, 네.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직접 증언은 힘든 상황입니다. 누나가 대신 피고 측 계속하세요. 원고에 불륜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불륜 증거로 내보인 것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과연 녹음기 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뭐? 녹음기? 그건 왜? 의식이 돌아온 걸 다른 가족들에게 숨긴 채 누나에게 녹음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재식 씨. 이유는 바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너 간 커졌다? 집으로까지 불러들이고? 니네 시부모 오면 어떡할래? 내일까진 안 와. 나한텐 산송장이나 물어보고 지들끼리 맨날 이런데. 이렇게라도 복수하는 거지 뭐.
그럼 나 자고 간다.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 마. 가족들이 없는 사이 불륜남을 집으로까지 끌어들였던 아내.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픈 남편을 놔두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 그리고 며느리의 친구와 재혼했던 시아버지.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키고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옹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옹고의 불륜 행위가 피고들의 부당한 대우와 비교하여 그 위법성이 적다고 할 것이 아닌 바 옹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며느리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든 가족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